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모군. 광화문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임군을 구속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에 자수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정명석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사건 사고를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복궁 낙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차 낙서 테러한 임모군이요. 17살이에요. 지금 영장실질심사 오늘 받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10대잖아요. 어때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소년범에 대한 특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예.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화재 관련된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요. 네. 파급 효과라든가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무방범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게 누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과거의 사례를 봐도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임모군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적을 경찰이 하고는 있잖아요.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일단은 텔레그램 자체로 지시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또 도망가라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텔레그램 자체만으로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급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만 원 나중에 또 약속한 금액인데 네. 이 5만 원 두 회가 지급된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입금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실제로 이 팀장이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 아니면은 원거리에서 뭐 이렇게 지시했을 수 있다.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도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CCTV에 잡힌 모습이 보여요. 저 시각이 16일 오전 1시 40분쯤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 왼쪽에 영추문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팀장이 존재한다면 이 팀장이 근처에서 일일이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예. 이동 경로라든가 지금 범행의 어떤 이 동선 자체가 동선을 보면요. 예.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영추문 쪽이 시작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세종대왕상 쪽으로 왔습니다. 왔다가 근데 다시 또 서울경찰청 동문으로 갔습니다. 예, 그 세종대왕 그 동상에 낙서를 하려다가 경찰을 봤다면서요. 거기는 순찰하는 예, 경관들이 있고 그 앞에 미국 대사관도 있으니까 경비가 삼엄하죠. 네. 하겠다고 했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동해. 아. 그러면은 예. 그거를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동문 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넘어서 하나 더 넘어야지. 그러니까 예. 김현장 법률사무소 넘어야지 서울 경찰청 동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만약에 서울경찰청 동문이 원래의 목표였다고 하면은 네. 영추문에서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 직선 거리가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부터, 잘 낙서를 해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 팀장은 이 부분을 움직임에 따라서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럼 뭐 그거는 당연히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CCTV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시간에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 새벽 시간대 그 근처를 지나는 차량은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 경찰은 이제 노선버스의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1시 50분이라서 노선버스는 거의 없었을 거의 것 같은데. 없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범죄를 반달리즘 범죄라 그러는데 반달리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퇴행적이라서 어떤 기계적인 형태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수원 거주지에서 바로 택시 타고 와서 예. 바로 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선 찾기가 참 쉽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 배후로 알려진 이 팀장이란 사람 잡으면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교사범이죠. 네. 그러니까 교사범은 더 중하게 처벌을 더 받죠. 중한 처벌 받는 거죠? 맞죠, 당연하죠. 예. 예, 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돈이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범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팀장이 만약에 잡히면은 예. 더 중요한 처벌을 받죠. 네, 더 큰 돈을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진술에 따르면 지금 나온 얘기는 300만 원, 300만 원. 뭐 550만 원 두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 어디에 뭐 났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거짓말인 거고요. 예. 근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저런 글을 올리면 저 미성년자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응하나 보죠. 저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요한가 봐요. 예. 텔레그램에 이런 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뭘 시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돈을 하는, 준다고 예.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5만 원을 입금을 하고 아, 5만 원을 입금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바로 택시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임모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에서 벌어지는 유기징역이 3년 이상인데요. 3년 이상이요? 사실은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언양읍성에 2년 전에 언양읍성에 비슷한 낙서를 한 사람은 성인이지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고요.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계천변의 장교 빌딩 앞에 저기 베를린 장벽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예, 예, 일부. 예, 예. 그거는 500만 원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형량인데 지금 이거는 상당히 범위도 넓고 예. 손해도 크고 상당히 큰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범죄 자체는 공동체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예.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음 날에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2차 모방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 20대 남성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신문을 받았어요. 15분 만에 끝났던데 굉장히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뭐 다툴 여지가 없던 건가요? 그렇죠. 이건 다툴 여지가 없고 뭐 이건 구속될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예, 예. 뭐 특정한 형태의 것이 증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후에서 상당히 반사회적인 언행을 많이 했죠. 예. 뭐 처음에는 뭐 잘못했다 그러다 그렇지 않다. 뭐 사람 어떤 예. 상당히 뭐 예술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식으로 이해가 안 예, 되는데 죄송하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고 뭐 구경 오라 이런 예. 형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전력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과거에. 그럼 이게 또 성인이고 이분이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재고 여지가 없죠. 이건 엄벌을 처하고 뭐 구속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 심사 전에 예.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는 죄송하지 않다는 말이 연신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저런 형태의 앞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교사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고려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고려될 바가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했고 네. 그거의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 20대는 확실히 반달리즘 범죄라고 확실히 볼 수 있고 네.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봐야 될 그렇죠. 아주 소중한 건데 저렇게 낙서라고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에 이 낙서 테러 관련해서 실제로 또 이 경복궁 안쪽에 보면 또 소소하게 또 낙서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예. 예. 사실은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 문화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썼고 그래요? 있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 경복궁 안쪽에도 작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낙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일종의 지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네. 저것이 반복돼 갖고 지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서 교수님은 생각하시는 절대 것 같고 낙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제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정명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년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30년 구형했었잖아요. 그 형이 좀 줄었네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는 검찰은 30년 구형을 예. 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동일한 아주 심각한 예, 범죄를 지금 두 번째 했죠. 그러면은 가중처벌이 됐어야 되는 예. 건데 그러면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명석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 질서를 어떤 이게 뭐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짓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그거라고 보면 상당히 일정 정도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건데 어떻게 감형이 될 수 있느냐 예. 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었던 범죄였고 똑같은 범죄를 또 한 번 했는데 또 7년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가지만은 예. 그래도 유죄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뭐 신상 공개 10년, 또 취업 제한 10년 이렇게 명령이 됐네요. 이거는 이제 뭐 검찰이 구형한 대로 예. 다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취업 제한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큰 없는 의미가 거고 없죠. 지금 뭐 나이가 70대잖아요. 예, 그리고 위치 추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일정의 출소한 이후에 어떤 뭐 성범죄자 관리 차원에서 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심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보통 형량이 2심 때 조금씩 줄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사람들이 2심에서는 이제 일종의 반성문이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보통은 한 뭐 1, 2년, 2, 3년, 한 4, 5년 이제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쓰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1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무죄 다퉜는데 유무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죄라고 하면은 2심은 형량을 다투겠죠. 네. 그래서 좀 깎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음. 사실은 저는 이 정명석에 대한 죄는 네. 사실 성범죄 플러스 종교를 네. 이용해서 아. 성착취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법부에서는 예. 전향적으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정명석 씨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해 10월이니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예. 정 씨 측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으로 재판을 좀 지연시키는 행위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부를 압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는데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하셔서 아주 재판부에서 강력하게 형량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졌는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이게 길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피해자들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박이 되고 네. 고통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2차 가해도 계속 나오고. 지금 피해자 메이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이걸 또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JMS 정명석 관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예, 해서 주변 신도들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정명석은 제도를 아주 악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되도 않는 법안 기피 신청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한을 늘려갖고 예, 예.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그 JMS 2인자 같은 다른 가담자들, 공범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내렸었잖아요. 그 재판 결과들도 이번 1심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명석을 중심으로 해서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네. 그래서 1년 반부터 7년까지도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구속돼서 수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법행을 저질렀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 수감 시절 수감하는 동안 예. 원격으로 이걸 또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있는 2, 3인자들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형태의 종교를 빙자한 성착취 범죄들은 애초에 그 관련된 재원이라든가 네. 그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환수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의 어떤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예. 처음에 범죄를 했는데도 그 경제적 기반을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예.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아. 이 정명석도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해갖고 똑같은 짓을 반복해갖고 똑같은데 지금 이게 또 똑같이 되면은 똑같이 기존에 있는 형태가 원격으로 또 해갖고 제3의 범죄가 없으리는 예. 못하는 거죠. 예. 예.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형법상 그 구조상 이런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예. 부분이 거고 아니면 그 관련된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수사사법기관에서는 거기까지 이건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른바 말하자면 사이비 종교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종교의 활동의 자유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형법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독립적인 조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재산이라든가 정영석 중심으로 한 재산은 별도에 있고 그리고 정영석의 범죄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 종교 자체를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건 종교를 이용한 범죄지 음. 종교 자체에 대한 거를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 JBS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없는 재판이다라고 믿고 있나 봐요. 그 심리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마 이 건물 나가서도 있을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일종의 맹종,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부정했을 경우 네.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예.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종 심리죠. 음. 이게 결국은 자신을 투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저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신을 투영해서 예.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낀 것이 그렇게 발현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반드시 조력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명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정명석은 결과고 음. 정명석을 저렇게 만든 주변에 대한 형태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법 체계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합니다. 예. 네. 같은 구조의 문제가 반복되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이 이후에 2차 가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주변 신도들이 뭐 옹호하고 나서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전 범죄 수익이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예. 적어도 회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 자체에 회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피해자들은 너무 지쳐갖고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